나오죠. 뒤탈 원희룡, 환대 한동훈. 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뒤탈난 분과 환대받는 분 이 뜻입니까 지금? 우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며칠 전에 이게 경주에서 있었던 한 약간 종교 행사가 있었잖아요. 여기 다녀온 게 지금 약간 여러 가지 뒷말을 낳고 있는데 당시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 천재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의 오늘 국토부 첫 장관으로서의 임기를 마치는 발표를 받고 지금 여러분들을 뵈러 온 게 이게 처음 일정입니다. 와따 원희룡 간증 잘하네. 내가 웬만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아주 쏙 빠지게 하네. 쏙 빠지게 해. 이 행사 상황이 알려진 뒤 원희룡 장관이 여기를 다녀왔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에 바로 나온 얘기가 아니 그럼 그 자리에서 정광훈 목사를 만난 겁니까?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국회에 올 일이 있었는데 이 질문을 받죠. 그리고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제 오후부터 뭔가 공개된 영상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제가 신앙 간증을 하러 다녀온 겁니다. 뭐 거기에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는 뭐 자세히 잘 모르고 갔고요. 만나지도 않았고요. 강사의 한 사람으로 저를 기독교인 그리고 장관으로서 초청한 거기 때문에 송주인 부의장. 지금 분명히 지금 영상에 보면 어제 원희룡 장관이 정광훈 목사를 만나주러 왔다 그랬어요. 근데 영상상으로는 무슨 대기실 같은 어떤 방에 들어가서 악수를 하고 뭔가 인사를 한 것 같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네, 만난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게 또 대기실에서 잠시 만난 게 전부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사실 만난 것 자체도 중요하지 않았고 그 장소에 간 것 자체가 문제인데 심지어 거짓말까지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가중처벌 받을 만한 일이다 생각하고. 가중처벌이요? 예, 저는 왜냐하면 저는 정광훈 씨가 전국의 목사님들을 욕보이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원희룡 장관이 지금 전국의 기독교인들을 욕보이고 있다. 저게 어떻게 간증입니까? 그 간증의 지금 내용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꿈을 꿨는데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있었고 나는 감옥에 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수도가 뭐 평해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거든요. 제가 하는 간증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건데 저 간증은 사실상 정광훈 목사 혹은 본인이 극우를 지지해 받고 싶다라는 그 간증이었지 교인들이 말하는 간증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지금 본인도 좀 위치가 아직 관둔 것이 아니고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현직 장관에서 떠남을 발표한 다음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본인도 이런 발언이나 이런 장소에 온 것 자체가 부적절함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저는 원희룡 장관이 임기 동안 과연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저는 오히려 국토부 장관으로서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무능하게 보였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의 그런 정치적 이슈화하는 걸로만 내용을 이슈 파이팅했지 아니면은 그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했고요. 또 뭐 전세 사기 문제 피해자에 대해서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실효적 대안을 지금 마련하지 못한 채 지금 도망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저희 국민을 심판하기 전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런 무능한 장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부적절한 행동하고 부적절한 발언한 장관에 대해서 오히려 그 보수 지지자들이 심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과거에 원희룡 장관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 또 야당에서 안 빠지죠. 또 얘기를 좀 목소리를 좀 내놨습니다. 두 가지 영상 좀 묶여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현재 문제에 대해서 해결 능력이나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들이 왕년에 이랬다 그러면서 과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도 그렇고 김원웅 회장도 그렇고 보니까 이 공적인 그 자리에 나서서 국가를 논할 자격들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또 전광훈 등판입니까?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늘 논란이 됐습니다. 기독교 집회에 참석한 건데요. 원희룡의 말로 원희룡을 때리는 것 같아 원희룡이 처연해 보입니다. 국사를 논해야 될 국무회의장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의 사적 욕망의 사익 추구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했죠.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이 오늘 입장을 글로 좀 남겼어요. 그 내용 좀 소개해드리죠. 지난 모임,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영상에서 확인했던 그 모임에서 종교 행사. 지난 모임은 정치 모임이 아니다. 그리고 특정인이 참석했다고 해서, 여기서 특정인은 정광훈 목사를 말하겠죠. 그랬다고 해서 그를 지지하기 위해 갔다고 짜맞추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본인은 극단적 배타적 주장, 본인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해명을 좀 한 거 있죠. 이승환 전 행정관. 네. 근데 국민의힘 차원에서 정광훈 목사는 약간 기피 대상입니까 지금? 근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 측에 좀 진중하게 내용을 물어봤는데요. 예. 일단은 뭐라고 좀 설명이 나왔습니까? 대구 경북 장로회 연합회가 한 2천여 명 정도가 1박 2일로 하는 행사였고 예. 여기에 지자체 후원이 들어갔다. 그래서 지자체 후원이 들어간 행사에 지자체를 믿고 간 거고 정광훈 목사가 주최한 행사는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정광훈 목사 주최 행사라고 처음에 그렇게 좀 처음에 알려줬었어요. 그 부분은 전혀 아니었고, 아니다. 예, 아니었고 그리고 또 저기가 경주 더케이 호텔입니다. 예. 저기 2,000명이 들어가는 저 전체 세미나실을 빌리려면 앞에 세미나실 전부에는 내빈이라든지 주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인사로 갔다가 온 건데 예. 거기에서 만난 적도 없다 이 얘기가 나간 게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 아까 영상에서는 예. 인사하는 것 같은 모습이 분명히 네, 있었잖아요. 그 방에서 이제 나오는데 예. 나오는데 거기가 뭐 정광훈 목사의 독실이고 혼자 있는 곳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집행부하고 뭐 예. 대기실 이런 곳에 있는 곳인데 다만 맨 처음에 만나지도 않았다라고 그 발언 얘기했던 때문에. 부분 때문에 저것이 이제 오해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앞서서 우리 성의원께서 이런저런 얘기 해주시면서 뭐 종교에 기독교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예. 얘기했는데 기독교에 대한 모독은 검사 사칭하고 총각 사칭도 넘어서 집사 사칭한 이재명 대표가 한 거 아닙니까?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 집사라고 했다가 예, 아닌 예. 거 밝혀져가지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의 원망을 샀습니까? 예. 그리고 원희룡 장관 충분히 잘 수행해 왔습니다. 예. 김현미 장관 국토부 장관 할 때 얼마나 많이 20몇 번의 부동산 정책 다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정권 뺏긴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부동산원 통계까지 조작해왔던 그런 사람 보고 무능하다고 하는 것이지 원희룡 장관이 물론 처음에 첫 행사로 저곳까지 않고 좀 수도권이나 우리 중랑 같은 험지에 오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예.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정광훈 목사 주최 행사에 예, 뭐 간 예. 거다 이런 억측은 좀 삼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김성환 평론가께 이거 원희룡 장관 지금 분명히 총선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그리고 뭐 인천 계양을까지 구체적으로 뭐 가겠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총선 행보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당연히 마이너스죠. 전 원 장관이 최근에 보였던 모습은 한동훈 장관하고 비교가 돼서 예. 한편으로는 굉장히 도드라져 보인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에서 그러지 않아도 당의 혁신위에서 희생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제일 먼저 거기에 호응한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어디든 보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사실은 꽃길 깔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무부 장관 한 명 인사를 다시 내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당의 간판까지 만들어준다는데 원 장관은 그래도 제가 뭔가 당에서 험한 일, 굳은 일을 제가 해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내가 가서 만나겠습니다. 대통령도 안 만나고 지금 뭐 신당 차리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예. 있는데 가서 내가 앉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했던 거 내가 가서 대신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품이 넓어졌다. 커졌다. 이렇게 그런데 근데 저길 간 거예요. 지금 앞서 뭐 지자체 주최 행사 간 예, 거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자체인지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런 집회를 지자체가 후원을 해주거나 이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원 장관은 저 집회가 어떤 성격인지 몰랐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저 정도 노예한 정치인이 저게 무슨 자리인지 예. 몰랐고 가서
정광훈 목사랑 인사도 했는데 저는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너무 구차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이중 플레이를 했다고 하는 비판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중도 확장으로 막 가면서 예. 뭔가 대선 가도까지 가는 정치적 체급을 좀 키우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본인이 스스로 이른바 태극기 집회, 정광훈 이 이름으로 찬물을 확 끼얹은 게 돼버렸잖아요. 예. 좀 차라리 원장관이 구차하게 이렇게 해명하지 말고 예. 깔끔하게 차라리 그냥 제가 그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냈으면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논란을 만든 꼴이 됐다.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뭔가를 의식해서 설명을 했는데 어떤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그 설명은 뭡니까? 라는 질문을 거꾸로 받는 상황이 됐죠.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목이 이게 뭐였죠? 아까 뒤탈? 뒤탈 원희룡 이거였군요. 그럼 뒷부분 있잖아요. 아까 환대 한동훈 있어요. 다음 주제는 그 내용으로 갈 건데 오늘 한동훈 장관 국회에 있었죠? 여당 의원들 의원총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 모습 좀 확인해 보죠. 오늘 특별히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정책의정 첫 번째 과제인 이민관리청 등 설립과 관련된 제안 설명을 직접 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정교하게 대비하는 사람들이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총선 일정을 보고 살지는 않잖아요. 제가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의 일환이고요. 자, 이동석 전 행정관. 네. 이민청과 관련돼서 설명도 하고 논의를 하는 정책의원총회,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의원총회를 간 것뿐이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설명이에요. 네. 근데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건 여당의 신고식을 한 셈이 됐다. 지금 총선과 얘기 아주 강하고 진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저길 갔어요. 여당 의원들과 인사하는 신고식을 아주 치른 것이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신고식을 화려하게 치렀다. 화려하게 치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 워딩을 보면요. 예. 지금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학연, 지연. 예. 이 이후에는 바로 공감대 형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나와 같이 친밀 교류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예. 워딩을 보시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요. 이 자체가 저는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내가 진두지휘하겠다. 예. 이런 거를 공언한 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내가 총선에서 역할을 보여줄 테니 예.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를 애둘러서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에 대해서 또 예. 의원들의 그런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의원들도 이런 워딩을 보면서 한동훈 장관의 이런 생각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고 또 한동훈 장관은 지금 여권 내 1등 주자 아닙니까? 1등 대권 주자답게 예. 오늘 아주 준비된 워딩을 저는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수환 평론가. 이른바 용산에서 힘을 실어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아닙니까? 예. 그건 아직까지 숙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장관 입장에선 국민의힘하고 먼저 호흡을 맞출 필요성이 더 크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저 자리에 정책의총에 가서 한동훈 장관이 앞에 단상에 예. 서서 이민청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일종의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맞은편에 앉아 있는 의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아까 대선 주자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음번은 총선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한동훈 장관이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당 간판이라고 얘기하거나 제가 볼 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고개 안 숙일걸요. 근데 오늘 가가지고 의원님들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서 잘해봅시다. 이렇게 해주는 거는 일종의 뭐 신고식일 수도 있겠지만 예.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할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고개를 한번 푹 숙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그동안에 마뜩치 않게 생각했던 의원들도 저는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의원들이 이제 우리랑 한 팀으로 같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라고 여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대통령실하고 문제를 못 풀었다고 말씀드린 건 예. 한정관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정치적 언변으로 보면 여러 가지 좀 과장된 표현이나 이런 걸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과 관련해서는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는 과장된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예. 인사정보검증단에서 인사검증 제대로 못했다고 비판하면 저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검증해서 올릴 뿐입니다. 기계적으로 검증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굳이 말 안 해도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 한 거를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제 진퇴를 결정하는 문제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인사권자죠. 그렇죠. 대통령이 결정하겠죠. 아직 윤 대통령의 결정이 안 났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마냥 한동훈 장관이 이번 총선에 얼굴 간판 역할을 하는 게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장관이 어떤 지금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는 신호를 아직 주지는 않았다. 마지막 인사를 내고 차기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됐어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줄 때 한 장관이 홀가분하게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의원총회 많은 여당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한 장관을 지켜봤는데 혹시 그중에 많은 분들이 나 총선 치를 때 지원 유세 좀 왔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을 혹시 하는 분도 있지 않았을까 좀 추정이 되네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과연 총선에 언제 뛰어들까? 그러면 또 뛰어든 뒤에는 어떤 역할을 할까? 이걸 가지고 또 전망을 하신 분들이 요즘 많죠?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장관직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국민적으로 이분은 정치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관심이 집중될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데뷔하는 시점 이런 것들을 좀 정치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타이밍 조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은 정치인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차라리 당에 빨리 와서 자기 역할을 가지고 이제 당이 지금 위기거든요. 네. 당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역할을 좀 해야 정치 리더로서 서는 것이 지금 셀럽이죠. 네. 당 얼굴이 돼야죠. 한동훈이 전국 지원 유세를 누가 나가줘야 돼요. 네. 자, 정치권 좀 평소에도 많이 좀 지켜보고 계신 이승환 전 행정관인데 네. 제가 질문을 몇 개를 네. 빨리빨리 스피드 퀴즈처럼 좀 드릴게요. 네. 자, 한동훈 장관 언제쯤 총선에 나서나 그 시기 언제로 보십니까? 그 시기는 저는 한동훈 장관이 결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너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은 본인의 결단으로 의해서 나가라 이거기 때문에 예. 그 결단의 명분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보고요. 이게 또 비례로 나가냐 혹은 지역구로 나가냐 이거에 따라서 예. 또 이제 사퇴의 시기가 다릅니다. 지역구로 나갈 경우는 1월 11일까지 해야 되고요. 사태는 예. 좀 그 기간이 많이 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마지막 1월 초의 마지막까지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말씀하셨는데 총선에 나선다면 지역구입니까? 비례입니까? 지역구라면 어디입니까? 저는 지역구라고 하면은 예. 그래도 한동훈 장관이 지금 선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예. 제가 이제 서울에서도 가장 험지라고 하는 중랑구에서 뛰고 있는데 만약에 중랑구에 지원 유세 누구 데려올래라고 하면은 예. 저는 한동훈 장관이 1번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맞았으면 좋겠다고 바라시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첫 번째 예. 아예 그냥 험지로 가서 이재명 대표 같은 그런 캐릭터와 붙든지 예. 두 번째 좀 서울의 어떤 강남이나 강북권으로 와서 그 권역 선거를 이끌든지 예. 세 번째 아니면 비례로 나가서 전국 지원 유세를 할지 예. 이건데 저는 세 번째 안이 가장 적당하지 비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국을 이끈다. 네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선에 뛰어들면 선대에서 역할을 할 걸로 보이잖아요. 누구나. 어느 정도의 역할, 어느 정도의 자리를 가지면서 총선에 기여를 한다. 어느 자리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선대위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독자 플레이가 오히려 더 매력적입니다. 그냥 그 비례 순번 그 후순위 어느 정도 받고 예. 그냥 그 한 유세단을 하나 같이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전국에 의미 있는 지역구를 같이 다니는 게 어떨까 하는 게 괜히 뭐 선대위에 맞춰서 회의만 하고 다니고 이럴 필요 없다는 겁니까? 여의도에 지금? 발 묶였을 필요 없고요. 유세단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국 다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질문 하나 더 생겼는데 이제 비례라고 예상하셨잖아요. 그럼 비례 몇 번 정도가
독당화도 보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19번까지 됐습니다. 19번까지 됐고 이 예. 홀스번은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한 18번 정도까지 하는 게 어떨까? 18번 정도로 후순이네요. 그럼 간당간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가 우리의 최후 저지선이다. 라고 하는 좀 각오하라. 결기는 보여줘야죠. 본인 당선까지 만들어내라. 그게 아니면 16번 정도까지. 16번 또는 18번 정도가 좋지 않을까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아직은 뭐 이 변수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직은 잘 뚜렷하지는 않습니다.